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역사 시사 터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입니다. 예, 요번 주는 이제 2350, 750 해서 통합수학 기대와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제약바이오가 좀 반등을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맞았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황을 보면은 연초 이후에 지금 인플레 피크아웃 달성에 연이은 이제 이 기사 실패와 이제 위험 리스크 가중과 주식 약세장 진입 등 악재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죠. 예, 이게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이제 4분의 3 정도는 반영이 됐는데 이제 투자들의 심리가 이제 비관론이 약간은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7월 FMC 빅테크주들의 실적 등 대형 이벤트를 둘러싼 이제 뭐랄까요, 불확실성이 창존하고 또 일부 또 이제 가이던스가 이제 안 맞고 뭐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음, 현재의 비관론이 저는 아직도 여전히 조금은 아까처럼 더 이번 달 그러니까 8월 달이죠. 더 이제 높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워낙 강세폭이 크게 축소되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확대됐고 주식시장은 상승분을 반납했다가 대체로 시장이 미 증시 외환 시장의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미국 내 정치적인 그 미국 상원 반도체 경쟁적 법안의 표결을 통과는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 법안 통과 기대 때문에 지금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주식이 올라서 지금 미국이 조금 리바운딩적인 지금 주식이 호재로 지금 되고 있는데 어쨌든 반도체 동맹 기업들에게도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지만 저는 약간 반대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기존 법안에 조건이 있어요. 10년간 대중국 신규 투자를 금지를 하고 있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 조건이 또 몇 가지가 더 있어가지고 글쎄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꼭 반도체 업황에 좋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 정치적 절차가 해결된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다음 주 2370, 770포인트로 한미 기준금리 역전 임박이 결국은 외국인의 자금 유입에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냐. 예, 제가 이제 아주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서부터 상황 약간 하락 기조로 다음 주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헤드라인 뉴스를 보든 뭐 기사를 발췌를 하든 컨센서스를 찾아내든 한번 보셔서 판단해 주시기를 저는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이제 애틀랜타 GDP 나우가 2분기 실질 GDP가 마이너스 2.6%로 나왔어요. 집계가 됐는데 여기 28일 날에도 이제 나옵니다. 이제 10일 안 남았는데 어쨌든 투기적 거래자들은 여전히 달러와 강세 베팅에 좀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에 따르면 역시 달러 매수 포지션은 7주 만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로와 엔화 공매도 포지션은 아직 여전히 10억 달러, 5억 달러로 지금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이 2차 저점을 아직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상화폐 가격도 지금 연동돼서 지금 향후 몇 달 동안 똑같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2만 달러 내외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GM이나 포드, 스타란티스 이런 완성차 업체들과 부품 업체들이 아직 주가가 좀 올라 그렇게 반등을 못 하고 있어요. 올해 대비 고점에서 이제 45%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 이게 소비자 지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에 상품 서비스에 투자를 안 할 거라는 거에 대한 거에 주가가 아직 지금 시원하게 쟤네들이 지금 물론 오늘 이제 리비아는 관련주들은 이제 올랐지만은 아직 전반적으로 개선이 안 됐습니다. 이 미국의 경쟁적 법안 때문에 조금 반도체 필라멘트 반도체 지수를 필두로 해서 그 쪽만 지금 이제 좀 우호적으로 좀 오는 거지. 지금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가 실적이 대비해서 지금 전 이렇게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조만간 전 다음 주에 이제 하락 기조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웨스트리트 저널도 62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이제 올해 1월에는 18%였었어요. 그때 설문조사에서는. 근데 지금 50%로 역시 높아졌고, 침체 공포가 과도한 부분이 일부 있으나 앞으로 9개월 이내에는 침체에 직면하지는 않는다. 얘네는 올해 올 걸로 예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경기 침체를 내년으로 이제 얘네는 월스트리트저널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어떻게 보냐면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얘네는. 그래서 전체 80%는 이제 주식시장의 진바닥이 멀지 않았다. 연말 안에 항목점이 도출돼서 그 항목점에서 이제 3,600까지 3,600대까지를 반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가 전문가들도 현 수준에서 향후 1년 이상은 강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지표 발표를 했어요. 그러나 단기 지표 발표로는 기술적인 항복 레벨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더 하락하고 그 다음에 반등할 걸로 얘네도 역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발췌해서 갖고 왔는데, 이 만디프 콜트레인 매니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2년 전에 기술주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서 재작년 9월에 저가 유럽 기업들을 매수했던 투자 기조를 바꿔서 미국 기술주에 숏배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재작년에는 이제 55% 손실을 보다가 작년에 20% 수익을 보고 올해 220% 수익을 거뒀습니다. 지금 6월 현재.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펀드 매니저도 있다 명성을 알렸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틀렸지만 이분은 이제 유명해진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제 윗부분에서 이제 미국 하원에서 이제 520달러 미국 경쟁 법안 이제 가결했고, 상원에서도 역시 미국 혁신 경쟁 법안 두 개죠. 그래서 지금 협의 조정을 갖추고 있는데, 이 조맨친이 아직까지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두 개 경쟁 법안에 이제 미국 기업이 아닌 나라들의 기업들, 동맹 기업들에 대한 조건을 어떻게 달 것이냐,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치적인 조건안이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아마 제가 아까 얘기한 대중국 신규 투자 금지, 그 다음에 뭐 이건 이제 대만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몇 가지 추가 조건이 더 붙는데, 요게 이제 아마 이제 저는 이제 이게 필두가 되지 않을까. 이걸로 인해서 향후 반도체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유럽의 C라는 이제 캐피털 이코노미도 22가 연말까지는 예금 금리를 일단은 1.25%포인트까지, 내년 중반까지는 2%포인트까지 인상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리카르도 총재가 50bp 인상했죠. 인플레 이제 막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도 이제 발표 전에 오늘 가장 중요한 걸 이제 또 발표를 했는데, 컨퍼런스 보드 이제 6월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전일 대비 0.8% 하락해서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지금 미국의 하락 장세에 맞춰서 지금 딱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도 2년 만에 마이너스로 지금 12.3이 나왔어요. 그리고 신규 수주 지수가 마이너스 24.8입니다. 이거는 전월 대비 2배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가 빠르게 감소되고 있는 신호음이면서 전반적으로 6개월 동안, 즉 하반기에 제조업 업황이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얘네는 지금 10가지 지표를 갖고 이제 평균을 내고 있는데, 일단 향후 하반기가 더 안 좋다, 상반기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조업 업황이 지금 쭉쭉쭉 미끄러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올해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도 지금 또 낮췄죠. 1.7%, 내년에는 0.5%. 거의 요 안에서 놀 것 같습니다. 거의 다른 데도 지금 이렇게 비슷한 지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7%, 내년에 0.5% 미국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는 콜로 보기에는 이르다. 아직은 저는 풋배팅이 더 조금 더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로 넘어가서, 이제 제가 오늘 갖고 나온 거는, 이제 저번에는 이제 우리 한국의 첨단 바이오 수준을 얘기했다면, 이제 지금의 이제 세계 수명 연장 바이오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이제 제가 이제 발췌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CH잖아요. 탄소하고 수소 하나 붙은 거를 메틸기라고 그래요. 이게 NH는 질소하고 수소 붙은 거는 아민기라고 하고, 뭐 이거 화학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금방 아실 텐데, 이게 DNA 붙으면 메틸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염계 서열 부위에 붙으면 유전자 발현을 억제해요. 아마 제가 저번 주에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런 메틸화 현상을 분석하면 포유류의 노화를 추정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A가 38년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메틸화가 진행되는 CPG라고 있습니다. 이 밀도가 있는데, 이 CPG 부위의 밀도가 수명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게 일단 밝혀졌어요. 지금 현재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공동연구소가 이제 벌레를 이용해서 수명을 5배 늘릴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와 세포에서 노화를 관장하는 경로를 찾아서 변형시켰는데, 이게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와 영양 신호 전달 경로 체계입니다. 이걸 변형시켜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추이를 살펴보니까 이게 수명을 늘리는데 유효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간의 수명과 비교를 해서 적용시켜 보니까, 인간에 만약에 적용시켜서 만약 된다면은 450세로 추정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문제가 있죠. 여기는 뼈나 우리 이 관절, 이 장기를 계산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뼈하고 장기하고 관절은 125년이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고려 안 하고 이제 어쨌든 450세로 이제 추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DNA나 이 단백질 손상을 최소화시켜서 복구시킨다면은 분명 450세까지 추정이고, 저는 그 안에 한 250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연구소에서도 동물 16종에 대해서 이제 장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체세포 돌연변이를 이제 발생 빈도를 관찰한 거예요. 이거를 시뮬레이션 돌렸더니 이 두더지쥐하고 기린의 수명이 비슷한 거예요. 이 몸집이 너무 서로 크기도 다른데 전혀 먹는 것도 다르고, 그쵸? 생태계 환경도 다르고요. 근데 이유가 이게 체세포 돌연변이 발생 빈도에 있어요. 연평균 93건하고 99건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수명이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쥐는 몇 년 살죠? 3.5년 정도 살죠. 796건으로 나왔어. 얘네 두더지쥐하고 기린은 30년으로 나와 있고, 그럼 인간이 몇 건이냐? 47건으로 나와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47건이면 대략 이제 산술적으로 우리 65세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건강 수명입니다. 동물하고 인간의 다른 점은 뭐냐면, 인간은 아프면 병원에서 이제 연장 수명 치료를 해가지고요, 누워서 똥 쌀 때까지 그냥 살려주잖아요. 일명 벽에다가 똥 칠할 때까지 산다고 해가지고 누워서 이제 연명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계산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기간 수명을 83세로 보고 있는데, 저는 조금 그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수명을 기간 수명까지로 이제 보고, 그 나머지는 다른 용어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상 우리도 동물, 이 아까 얘기한 걸로 보면은 65세가 맞다고 봅니다. 저는 47건이니까. 그래서 이 유전적 오류가 계속 쌓여서 신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임계점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게 65세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화이트 마운틴에서 5,000년을 산 청동기 시대 때 소나무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 5,000년을 산 소나무가 있어요. 이게 최장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사람 몸에서 얻어낸 세포를 줄기세포로 바꾸고, 이를 시험관 속에서 계속해서 배양해서 안전한 장기를 만들어내는 바이오 장기 기술. 그 다음 상태가 안 좋은 장기에서 건강한 세포만 인공 배양해서 3D 프린터로 장기를 찍어내는 방법. 또 뼈와 연골세포를 동시, 저번에 얘기했죠, 저번 주에. 그렇게 3D 프린팅해서 만약에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 한 250세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가능하다. 건강 수명 250세까지 살다가 죽을 수 있다. 다만 자손은 못 낳죠. 아마 그런 법안이 같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유엔 발표에 따르면 이제 마지막인데, 100세 인구가 1990년에 9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게 2015년에 43만 명. 근데 이게 2030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걸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이제 세계의 수명 연장 바이오 현 수준,
제가 이제 얘기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경제여사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였습니다.